안녕하세요. 보험과 상속의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자산가 분들, 그 중에서도 특히 건물주 분들은 이 사망보험금을 통해서 상속세를 납부하고 계신데, 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문제가 사실 굉장히 큰 고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제 생각을 가미해서 여러분들께 쉽게 공유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인 건물주죠.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 화려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각종 세금들로 인한 스트레스도 따르기 마련인 게 사실이죠. 그쵸? 그 중에서도 요즘에 특히 이슈인 거는 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때문에 걱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금들의 종착역 어디냐면 바로 상속세입니다. 이 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이 30억 원만 초과해도 50% 절반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산가분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례를 통해서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를 성공적으로 하셨는지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50억 원짜리 상가 건물을 가지고 계신 건물주였어요. 그쵸? 근데 2017년도에 사망을 하시면서 이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이분이 가지고 계신 재산은 상가 건물 50억짜리와 그리고 아파트 20억, 그리고 현금 5억을 이제 상속인들에게 남기신 거예요. 상속인은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 3명, 그리고 자녀 3명이 있었던 거죠. 이 자산가 건물주의 상속세를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과세가액은 75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 공제를 계산해보면 법정 상속분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수령을 해가야 되는, 실제로 재산 분할을 해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상속분을 계산을 해보면 배우자는 25억 원이 나와요. 이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25억 원을 받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배우자가 실제로 25억 원을 가져가는구나,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배우자가 본인의 재산도 있겠지만 이 25억 원을 더해져서 이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할 때, 그러니까 2차 상속이죠. 2차 상속 때는 배우자 공제가 없죠. 남편이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이 크겠구나, 요걸 또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배우자 공제 25억 원, 일괄 공제 5억 원, 그리고 현금이 5억 있었기 때문에 현금이 5억 원 있었기 때문에 금융재산 공제 1억 원에서 상속 공제는 총 31억 원이 됩니다. 자, 그쵸. 그러면 과세 표준 구간은 44억에 해당이 되고요. 30억 원 초과하면 최고세율 구간이라고 했죠. 50%입니다. 자, 그러면 누진공제 빼주고 계산을 해보면 산출세액은 17억 4천만 원이 나오고요. 제때 상속세 신고하면 3% 공제받아서 총 납부할 세액은 16억 8,780만 원이 됩니다. 실제로 이 금액이 나왔었고요. 이분은 갑자기 사망하시면서.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남겨진 이 상속인들을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또 같이 보시고요. 상속세는 약 17억 원입니다. 그쵸? 이 5억 원 현찰을 다 납부하고도 한참 모자르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상가를 금매로 내놓음으로써 평가절하되든지, 아니면 이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까지 감당을 하든지, 이런 등등의 일들을 벌여야 돼요.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온전하게 부가 이전되기는 굉장히 많이 어렵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현금도 거의 상속세로 납부함으로써 남겨진 상속인들의 유동성도 굉장히 낮아지면서 삶이 그렇게 윤택하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재산을 남겼지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각을 하든지 대출을 받는 일들을 이렇게 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이 상속인들은 실제로 이분이 남겨준 재산을 거의 대부분 온전히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망보험금 15억 원을 같이 남겨줬기 때문이에요. 수년 전에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컨설팅을 누군가에게 받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사망보험금은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던데, 그러면 아까 75억 원이 아니라 90억 원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컨설팅을 받으셨거든요. 저한테 받은 건 아니셨지만 예전에 받으셔서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알고 계셨던 거죠.
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등장인물이 3명이 있는데 이분은 계약자를 배우자로 하고 수익자를 배우자로 한 겁니다. 피보험자만 본인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계약자가 자금 출처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이 있으셨던 거죠. 본인의 자금 출처로 납부해서 본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상속세 재산에 산입하지 않는 거예요. 민법으로도 세법으로도 이분의 고유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증권을 열어보세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나는 내가 계약자고 내가 피보험자인데 내가 죽으면 상속인들이 받아가던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망보험금은 여러분들 재산에 포함이 돼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는 겁니다. 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도 그러면 우리 배우자가 계약자고 내가 피보험자인데 근데 만약에 실제로 나만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와이프한테 주는데 이 와이프가 보험을 그 돈으로 납부를 한다. 이건 자금 출처로 쓰일 수가 없어요. 내가 계약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이 배우자가 독립된 자금 출처가 있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배우자가 실제로 납부를 했어요. 근데 배우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수익자가 자녀인 경우에 이럴 경우에 사망보험금은 누구 돈이에요? 자녀한테 가겠지만 이 돈은 누구 돈이냐면 돈을 납부한 배우자 돈인 건데 배우자가 살아있는데 자녀가 받아가는 거죠.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입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상증세법 8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냐면 아까 이 고인처럼 제가 사례를 든 사람처럼 배우자가 자금 출처가 있는 계약자가 되고 계약자가 배우자가 되고 그리고 배우자가 수령을 하든지 자금 출처가 있는 자녀가 가입을 해서 자녀가 수령을 해야 온전한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엄청 잘 돼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정말 굿이었던 게 뭐냐면 이거 뭐 굿이라고 하면 좋았다고 하면 그렇지만 보험적으로 봐서 우리 돈으로만 봤을 때 굉장히 좋았던 게 뭐였냐면 이분이 상속세를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고 완납을 해도 8억 원이었어요. 총 납부하는 보험료가. 근데 이분이 완납하기 한참 전에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훨씬 적은 보험료를 내고 사망보험금을 만들 수 있었던 거겠죠. 근데 완납을 하더라도 그래도 이득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 쪽으로 봤을 때는 더 큰 이익을 보셨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만약에 아까 이 배우자가 25억 원을 수령해 갔다 그랬죠. 보험금이 아니라 재산 분할을 받아간 겁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기존에도 재산이 있으셨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분이 돌아가실 때에는 사망할 때에는 우리 상속공제에서 배우자 공제가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내야 되는 세금은 훨씬 많은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까지 예전에 컨설팅을 받으셨더라고요. 자녀들이 이미 증여를 받아서 증여받은 상가에서 임대료 나오는 걸로 엄마 종신보험까지 상속재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분들은 대대로 걸쳐서 이분이 만든 부를 이렇게 온전히 이어갈 수 있는 거겠죠. 굉장히 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많은 부분에 투자를 하더라도 현금 비중을 20%에서 30%를 보유하라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자산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산이 늘어가면 거기에 맞는 준비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상속세 납부 준비입니다. 그거를 사망보험금으로 해야 되는 거죠. 죽자마자 바로 현금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상속세에 포함 안 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가분들, 건물주분들, 법인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신 방법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힘들게 이룬 재산을 자녀들에게 온전히 상속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게 생각을 해보면 나는 근데 아까 여기 15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보험료, 예를 들어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7억 원에서 8억 원 정도를 납부해야 된다며 나 그 돈을 활용 못하는 거는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입 즉시 보험료 한 번만 내면 상속세 어느 타이밍에 갑자기 상속이 되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고요. 그리고 내가 돈을 내면 그 돈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내가 낸 돈이 완납을 하고 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원금을 한참 초과하게 되는데 이 돈을 우리는 수수료 없이 인출해서 세금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상속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져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해주고 나중에 진짜 뭐 쓸 필요는 없겠지만 나중에 쓸 일이 생기면 이렇게 인출해서 쓸 수도 있는데 굳이 안 할 이유가 있을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5억 내고 사망보험금 10억을 줘? 2배밖에 안 돼? 난 이거 더 내가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면 더 수익 낼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모든 돈을 투자하진 않아요. 이거는 그런 투자되지 않는 자금으로 준비를 이렇게 미리 해두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가입을 하고 싶으셔도 연세가 많거나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고민이시겠지만 만으로 75세까지는 보험이 가입 가능하고 병력이 있더라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3가지 질문에 아니요라고 모두 답할 수 있으면 무조건 가입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에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입원, 수술 필요 소견, 추가 검사가 없으셨다면 무조건 가입 가능합니다. 있었는데 그러면 3개월 지나면 되기 때문에 날짜만 세서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를 통해서 입원이나 수술이 없으면 돼요. 2년 이내에. 세 번째, 5년 이내에 암으로 입원이나 수술이 없다면 무조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